현재 한국의 문화 콘텐츠인 한류는 1차 붐이었던 일본, 2차 붐이었던 중국을 거쳐서 3차 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휩쓸고 있을 뿐더러 서구권에서도 상당한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요.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한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지고 있죠. 이러한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인해 2016년 한국 드라마의 제작비는 많아봤자 200억 원대였지만 2019년 현재 500억 원대의 제작비는 우습게 여겨지고 있죠. 아니,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뽑아내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가장 가까운 예로 540억 원의 제작비를 들였다던 아스달 연대기는 방영할 당시 시청률이 기대치보다 너무 낮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러면 한국의 회사들 전부 망하는 게 아닐까요? 심각하게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창작 활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확실한 돈줄, 자금 조달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또는 이미 이용하고 계실 넷플릭스가 바로 그 자금 조달처입니다. 넷플릭스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를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OTT 플랫폼인데요. 전 세계에 1억 5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매출액은 158억 달러를 기록하며 떡상 중에 떡상을 맛본 업체이죠. 이미 북미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넷플릭스가 삶의 일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지배하고자 2016년 1월 당시 인터넷 보급률이 최고치였던 한국에 진출하였는데요. 이미 한국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나 IPTV 등의 토종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넷플릭스는 미국 드라마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소소하게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되는 것에 그쳤죠. 그렇게 넷플릭스의 한국 공세는 사그라드는가 싶었는데, 아마존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200여 개국에 출시하면서 2018년에는 컨텐츠 확보에만 50억 달러를 투자해버립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이미 벌어들인 수익금 대부분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 하여 자신들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재투자를 하며 공격적인 규모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전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인프라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아마존에서 넷플릭스에게 야, 기어오르지 마! 라고 하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아시아 시장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열 국면에 접어든 영미권 시장과는 다르게 아시아 시장은 OTT 서비스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전략을 고민해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컨텐츠는 서구권의 컨텐츠가 아니라 당연히 아시아인이 출연하는 아시아의 컨텐츠일 것이고, 결국 독보적인 파급력을 지닌 한류 컨텐츠가 물망에 오른 것입니다. 2016년 당시 60편에 불과했던 넷플릭스 한국 컨텐츠가 2019년 5월 기준 300편 이상으로 급증하였죠. 나이젤 베프티스트 넷플릭스 파트너 관계 디렉터는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한국의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현재까지도 넷플릭스 한국 지사의 직원들은 한국의 방송사, 제작사들과 접촉해 컨텐츠를 넷플릭스로 유통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만 먹고 상암동에만 들락날락거린다고 하죠. 처음에 넷플릭스가 이런 공세를 할 때에는 국내 관계자들의 반응이 냉담했는데요. 외국의 자본력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넷플릭스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 한국의 컨텐츠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창작자들에게 활력이 되고 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판단이 들어 이제는 국내 제작사에서도 넷플릭스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300억 원의 판권을 구매한 미스터 선샤인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그린 한국의 시대극임에도 아름다운 영상미와 스토리로 서구권의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120억 원을 투입하여 제작된 킹덤은 190개국에 동시 공개되어 27개 언어의 자막 및 12개 언어 더빙이 제공됐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공포극 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으며 극중에 나오는 생소한 사극의 모자들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넷플릭스 관계자는 미국의 미디어 잡지인 버라이어티를 통해 우리는 3년 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시장에서 잘 먹힐 거라 확신했었고 그 전략은 성공적이다. 한국 드라마는 지금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와 한류의 콜라보가 아름다운 스토리로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넷플릭스의 주가가 떡락을 해버립니다. 2019년 하반기 미국을 시작으로 애플에서 애플 TV를 100여 개국에 서비스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올해만 컨텐츠 투자로 이미 6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즈니마저 2019년 하반기 북미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세계 OTT 시장을 지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디즈니를 보면 애플의 시장 참여는 애교 수준이죠. 디즈니가 마블 컨텐츠를 넷플릭스에서 철수시키며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독점 공급하겠다고 선언하자 전 세계에서는 마블 없는 넷플릭스를 탈퇴하고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해야 할까요? 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할 정도인데요.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떡락을 하게 된 것이죠. 기껏 돈을 쏟아부어서 지금 이 수준까지 올랐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대로 굴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략을 구성하려고 보니 역시나 아시아 시장을 제패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비교적 성과가 적었던 아스달 연대기에 시즌2를 내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넷플릭스의 한국 사랑은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데요. 한국은 아시아 콘텐츠의 기점이라는 슬로건으로 드라마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에도 전격 투자에 나섰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아시아 지역 내 파급력을 알고 있었지만 예능의 파급력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
상황이었다. 그래도 일단 제작해서 공개해봤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컨텐츠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가입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질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라며 앞으로 한국의 예능에도 가감없는 투자를 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로 넷플릭스에서는 유일하게 한류를 이용하여 넷플릭스를 홍보하는 유튜브 전용 채널도 만들었죠. 솔직히 저는 이 OTT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품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이익은 많이 못 보는 치킨 게임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망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모되는 돈은 모두 컨텐츠 제작자에게 흘러갈 것이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그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제작비 걱정을 하느라 반지의 제왕, 마블 등 스케일이 큰 창작물은 꿈에도 못 꾸던 한국이 드디어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꿀같은 거품을 즐기고 누리는 한국 창작 업계가 되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소프트 파워를 지니길 바랍니다. 초기 한국의 드라마, 영화 같은 한류 미디어 컨텐츠 열풍은 일본과 중동아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당시 한국 영화 최초 600만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쉬리는 일본에 수출되어 100만 관객을 돌파하였고 홍콩, 북미 등 15개국에 수출되었으며 드라마 겨울연가는 2003년 일본에서 밤 11시 시청시간에 최초로 2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대박을 터뜨렸고 이로 인해 일본 방송사들은 한국의 드라마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대장금이 이란에서 시청률 80%를 기록하는 등 2000년대 초는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의 인지도가 올라간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한류 미디어 컨텐츠 열풍은 2013년 중국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불법 다운로드나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불법 복제물을 통해서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3년부터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OTT를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들을 판권을 주고 구매하여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류 드라마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국 OTT 업체인 아이치이는 2013년 한국 드라마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를 회당 3만 달러에 사들여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중국 3대 OTT 기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OTT 기업들은 한국 드라마 판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회당 판권 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한 예로 2013년 상속자들은 회당 가격이 3만 달러였지만 2016년 달의 연인 보모 경심녀는 회당 4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중순 사드 배치로 중국 내에서 한국 컨텐츠,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는 한한령이 시행되면서 중국 내 한류 열풍이 주춤하게 됩니다. 3차 한류 미디어 컨텐츠 열풍은 현재 글로벌 OTT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표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는 기존의 케이블 TV 구독료보다 싼 가격, TV와 달리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시청 가능하다는 장점, 자체 제작 드라마, 영화 제공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높아지는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의 추세와 맞물려 큰 성공을 거둬 전 세계에 1억 5천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총 매출액은 158억 달러, 한화 약 1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OTT가 큰 흥행을 하고 기존의 케이블, TV 등에서 OTT로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자 거대 IT 기업들과 전통 미디어 기업들이 글로벌 OT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마존은 2016년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200여 개국에 출시하였으며 2018년 한 해에만 콘텐츠 확보에 50억 달러, 6조 원을 투자했고 애플TV도 2019년 하반기 미국을 시작으로 100여 개국에 서비스 예정이며 2019년 콘텐츠 투자로 이미 60억 달러, 7조 2천억 원을 지출했으며 디즈니도 2019년 하반기 북미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인데다 각국의 토종 기업들도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유료 구독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구독자를 사로잡을 질 좋은 다양한 컨텐츠 확보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기업들은 이미 과열 국면에 진입한 미국 등 영어권 국가들보다는 비교적 OTT 가입자 비율이 적고 소득 수준과 인터넷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의 소비자를 잡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OTT 기업들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들을 가성비 높은 아시아 공략 컨텐츠로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까지도 아시아에서 수차례의 한류 열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시아 시청자들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친숙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높은 인지도와 연기력을 갖춘 많은 한국 연기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 드라마는 사전 제작 비율과 제작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질 좋은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한국 드라마의 최대 규모 제작비는 200억 원대였지만 2018년 400억 원, 2019년에는 500억이었으며 200억 이상의 드라마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또한 한인 채널이 아닌 이상 한국 영화, 드라마 방영이 거의 없던 북미의 TV, 케이블과 달리 넷플릭스에서는 서구권 시청자들이 한국 작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도 한국 컨텐츠의 투자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약 300억 원의 판권을 구입한 미스터 션샤인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그린 한국 시대극임에도 아름다운 영상미와 스토리로 서구권의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영화 부산행의 경우는 해외 온라인 미디어 메이크 유즈 오브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공포영화 중 하나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120억 원을 투자해 제작한 한국의 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은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극중에 나오는 생소한 사극의 모자들이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미국 미디어 잡지 버라이어티를 통해 우리는 3년 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시장에서 잘 먹힐 것이라는 걸 확신했었고, 그 전략은 성공해왔다며 한국 드라마는 지금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글로벌 OTT 업체들의 구독자 확보를 위한 아시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아시아 시청자들에게 인기 많은 한국 컨텐츠에 대한 투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며, 국내 컨텐츠 제작자들이 그 수혜를 잇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전통 미디어의 낮은 전파력으로 서구권에서 아시아의 대중문화는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현재 K-팝이 아시아를 넘어 지금 서구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들이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